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주원입니다.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보신 그 화보를 그 호주 가셨던 화보죠. 왜 보여드리냐면요, 한번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러분 저희 보시라고 한번 다시 보냈습니다. 보세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지금 대통령하고 호주 수상하고 나란히 지금 저 사회를 바꾸고 계시죠. 그 옆에는 저 조상우 저 의전비서관, 그 뒤에 또 멀찌감치 뒤에 우리 사모님 서 계시죠. 이게 정상이에요.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외국 나와서 항상 일을 많이 저지르고 오시죠. 특히 사모님. 그냥 앞에 나서시지 않나, 그냥 사열하는데 대통령보다 먼저 손 들고 나가서 인사하지 않나.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미국 내 친구야, 너희 나라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냐? 저한테 그러더군요. 아니야, 남자야. 그런데 왜 사회로는데 왜 여자가 나가서 먼저 손을 들고 그러지? 참 이상한 나라야. 그러지 않나. 대통령께서는 또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졸지 않나. 의전비서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. 책상을 뛰어넘지 않나. 독일에서 기자회견하는데 질문하니까 동문서답하지 않나. 정상회담도 사진 찍는데 각국 대통령 다 나와 서 있는데 혼자 왕따 당해서 거기 두 분이 서가지고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왕따 당해서 그렇게 서 있지 않나. 중국 가서는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했길래 만나자는 날 만나지도 않고 자기는 딴 데 가고 시내에서 식당에서 식사했죠.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? 민정시위 잘한다고. 아니, 민족시대는 우리나라에서나 좀 하시지. 광화문에서 무슨 뭐 사무실 열어가지고 매일같이 출퇴근을 할 때 무슨 뭐 대화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무슨 중국 가서 민정시위 잘하십니까? 참 말은 참 좋죠.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. 우리 사모님 얼마나 의젓하세요. 우아하시고 겸손하시고 정숙하시죠.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, 사모님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 제가 경호실 있을 때 여러분이 궁금하시죠?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고 대통령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게 하시냐,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꼭 해야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대통령께서 타시는 차는 공시행사의 쾌드락이죠. 뭐 국가에서 저희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차가 나와서 다시 이제 또 바꿔가지고 이제 타시죠.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어야 되잖아요. 우리도 개인차 있잖아요. 각 집마다 요새 한국 가니까 뭐 농촌에도 자가용이 하나씩 있더군요. 대통령 차가 없어요. 개인차가 없었다고요. 그만큼 이 양반 관심이 없어요. 그저 검소하죠, 그냥. 차 주면 타고, 안 주면 안 타고, 그러시는 분이에요. 뭐 차 사라, 뭐 나 그 차 타고 싶다, 이런 말씀 조금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. 하루 차를 갖다가 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8군 사령관이 자기가 나가면서 근무 끝나고 나가면서 자동차를 자기 차를 줬다니까요. 그다 뭐에 저희 폐차시키는 거죠, 뭐. 그래서 그걸 갖다 수리해 가지고 그 차를 갖다 타고 다니셨다고요. 여러분,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이에요.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. 골프장에 가실 때나 어디 잠깐 어디 민정시설 나갈 때나 뭐 수원이나 이런 데뭐 모내는 데 가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 저기 농민들 하실 때나 다 그 차 타고 가셨죠. 멀리 못 가요. 오래된 차가 돼서. 크라이슬라죠, 크라이슬라. 그래가지고 뭐 원래 뭐 해달라, 자동차 새 거 사달라 이런 게 없으니까요.
저는 생각할 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은 가가를 좀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모르죠. 왜 그렇게 하는지.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셨죠. 그래서 어디 멀리 못 가시죠. 여기서 부산 못 가죠. 그 차 가지고 못 가죠. 그렇다고 뭐 공식차 그 캐드락 타고 가시겠어요? 그건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각각에서 가족 데리고 어디 좀 뭐 가려고 그래도 차가 마땅치가 않아서 보통 그 포기하시는 일이 많았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각각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년 계획하는데 이 기업인들이 좀 열심히 할까 해가지고 상을 내걸었죠. 국가 전체 1억 불 수출이 될 때는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자동차 하나씩 외국에서 들여와도 좋다. 이런 상을 내걸었죠.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라.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상이 된 회사가 삼성, 현대, 경인에너지 세 회사가 당선이 됐죠. 그래서 각각께서 상을 주시면서 자동차 한 대씩 외국에서 데려와도 좋다 하고 각각께서 허락을 하셨죠. 처음 이제 외국에서 차리려는 거죠. 어떻게 됐겠습니까? 대통령은 차가 없죠. 대통령 생각해서 조그마한 차 데려왔을까요? 벤츠 600을 다 데려왔어요. 벤츠 600을 그 당시에 데려왔죠. 세 회사. 대통령에 대한 참 그 존엄심이 없는 거죠, 사실. 회사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경인 에너지 사장이 대통령 국민학의 동창이세요. 아주 가깝죠. 전 사장이 생각할 때, 야, 내가 이거 벤츠 600을 탈 수 있겠나? 대통령이, 내 친구 대통령은 차가 없어가지고 8군 사령부에서 그 폐차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 안 되지.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친구니까 차를 들어오자마자 청와대를 가져왔어요. 가가한테 이거 타십시오. 가가 왜 네가 데리는 거 내가 타니? 아니야. 자네가 타야 돼. 나는 괜찮아. 친구니까요. 참 좋은 국민학교 친구, 좋은 친구죠. 그래서 각하는 국민학교 동창밖에 믿질 않아요. 시골에서 같이 이제 동창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가서 막걸리를 잡수시면서 청와대에서 좀 회포를 부시죠. 거절하는데도 아니야. 자네가 타야 돼. 그래서 차를 갖다가 벤츠 600을 선 사장이 대통령한테 드렸죠.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? 아,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사진이 왜 안 나오지? 엄마 입시에 어, 해드릴게요. 그래서 벤츠 600을 들여온 것이 이 차입니다. 이게 벤츠 600, 죄송합니다. 벤츠 600이 이 차입니다. 이게 벤츠 600이죠. 이 차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국 나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죠. 많이 타고 다녔죠, 제가. 벤츠 600에, 그 당시 벤츠 600이 어디 있어서 그러나 기업주들은 좋은 차를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 차를 대통령께
빌려드렸죠.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 가지고 멀리 가셨다니까 제가 생각할 땐 경주 불국사밖에 없어요. 사실 제가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때 또 일화가 또 있죠.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또 아주 웃은 일이 생겼죠. 삼성 이건희 사장하고 정정 사장하고 누가 먼저 벤츠를 세관에 세관에서 첫 번째 1호로 신고하느냐 하는 문제,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? 근데 그 부하들이 하는 짓이죠. 그래서 경쟁이 붙었었대요. 그 후문에 들리는 얘기지만. 그래서 둘이 똑같이 배에 실려왔답니다. 둘이 똑같이 하역을 하는데 누가 먼저 크레임이 올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느냐, 이게 또 문제였었대요. 그랬는데 삼성 이건희 사장께 먼저 땅에 닿았 내렸답니다. 그럼 정재영 사장이 두 번째 내렸죠. 그런데 불행히도 정지영 사장 차가 사고가 났대요. 아니요. 삼성 이건희 사장 차 사고가 났대요. 무슨 사고? 자동차가 찌그러졌어요. 이렇게. 크레인을 올리다가 아마 문짝이 이렇게 된 거예요. 탈 수 없잖아요. 그때 벤츠는요, 딜러가 여기 없어요. 고장나고 고치려면 홍콩에서 사람이 와서 수리하고 그랬답니다. 홍콩에 지사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 차를 다시 홍콩으로 보내서 문짝을 바디업도 여기도 못한대요. 문짝을 거기서 수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정 사장은 벌써 타고 댕기고 두 번째로 내렸답니다.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. 아니에요. 또 전장이 붙었죠. 내가 너보다 좀 우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서 묘안을 내린 것이 뭐 이건 사장이 했겠어요.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, 야, 금으로 장치를 하자. 벤츠 앞뒤 마크를요, 금으로 맹기 달았답니다. 청와대까지 들리는 얘기죠. 그게. 금으로 맹기라서 달았답니다. 나 이거 금이야, 금차야. 이건희 사장이 자기 회사 출근할 땐 경찰들이 얼마나 충성이면 양쪽에 도로를 막고 이건희 사장이 저희 회사 안으로 들어갔답니다. 월권이죠. 양쪽에 도로를 막고 그 정도로 고난이 됐던 모양이에요. 이런 얘기도 있죠. 이건희 사장이 어떤 장관을 불렀대요. 불렀는데 금방 전화가 끊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또 간 모양이에요. 대통령이 부르십니다. 대통령이 부르신다는 전화, 이건희 사장이 부르는 전화, 어디를 먼저 갔겠습니까?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건희 사장한테 먼저 갔답니다. 그런 정도였었죠. 대단하죠. 참 별말이 다 있습니다. 제가 얘기한 건요, 거짓말 안 해요. 다 듣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죠. 잘 살고 이런 걸 갖다 이 젊은 아이들, 젊은 입으로 사신 국회의원님들 뭐 거저된 거로 같이 생각해요. 어디서 거저 굴러가져 와서 우리가 잘 사는 줄 알고 언론 탄압이다 무슨 뭐 어쩌다 인권이다. 인권이나 언론 탄압 이런 것이 무슨 국민들 밥 먹여줍니까? 살아야죠. 먹고.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. 그냥 뭐 거저된 거죠. 지금 서울에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저도 월남 저도 6.25 참전용사이지만서도 지하철에 가보세요. 전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세요. 병도 못 고치고.
그런 거 생각하면요,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때 차라리 손들고 포로가 됐더라면 더 살죠. 28, 16살, 19살에 우린 같이 헌비학교 나왔는데 500명이 첫날에 다 죽었어요. 하여간 뭐, 그건 옛날 얘기고,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, 뭐 저건 아니지만, 여간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. 우리나라는요, 자동차나 맹길고 전화 맹길고 그건 뭐합니까? 정치는 빵점하네요. 정치는 완전히 퇴보돼 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께서 그렇게 막 손을 들고 앞으로 막 나가고 그럴 때 그랬대요. 어느 나라 저렇게 외교가 엉망이고 말이죠. 어떻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길래 그 나라가 어느 나라 어디에 있냐고 그 나라가 저렇게 무례한 짓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까지 했대요.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이거 자동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.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 사실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요. 잘 보십시오. 그리고 방송 오래 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